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늘 민선 6기 취임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준비위에 들어갔는지 알아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이 바뀌는 시구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만 그대로인 자치단체는 느긋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다음 달부터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처럼 매달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거듭했던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매매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형식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작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에 약 40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로 생활하는 70살 박모 씨는 다음 달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아오던 기초생활급여가 그만큼 깎인다는 소식에 실망이 큽니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나 이래 싶고요. 올겨울에는 또 어떻게 사나 하고 했는데. 쪽방 월세에서 살아가는 72살 원모 씨도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보다 2배 많은 기초연금을 기대했다가 낙심했습니다. 굉장히 난 좀 어제 그 말 듣고 굉장히 서운한 감이 들고 아니 그러면 이게 난 굉장히 기대를 걸었죠. 오는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겠다는 기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40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오던 사람이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들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총액은 같아집니다. 연금수당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건데 유독 기초연금에 있어서 소득 인정액으로 삽입을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준비위는 인재 육성과 사회 통합을 큰 축으로 잡았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의 명칭이 취임준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시장에 취임했을 때 또 예행 연습이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취임준비위원회는 7개 분과 1개 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 위원은 111명으로 김범일 시장 때의 2배에 이릅니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과 김영화 경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서정혜 경북대 교수가 총괄 간사를 맡았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뭔가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제가 그동안 지향하던 그런 것들과 맞았고 준비위원회는 인재 육성과 사회 통합을 큰 축으로 잡고 대구시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가 앞으로 남은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들마다 분위기가 각양각색입니다. 대구시처럼 단체장이 바뀌는 곳은 긴장감이 흐르는 반면에 경상북도처럼 단체장이 그대로인 곳은 한결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맡게 된 대구시는 기대 속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김범일 시장과 달리 정치인 출신의 권영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줄곧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는 게 편하지. 발전소 바뀌면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다 기대하고 있지 그 정도. 김관용 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한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 8년간의 경험으로 김 지사의 행정 스타일을 꿰뚫고 있는 데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어서 대구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새 판으로 다시 짜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가 오던 거 그냥 그대로 연장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변화되는 게 없지. 기초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바뀌는 곳과 연임된 곳의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등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자치단체들은 정책 변화와 기존 사업 축소 등에 대한 긴장과 우려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에선 대구시를 비롯해 4곳, 경상북도는 23곳 가운데 8곳의 단체장이 바뀌게 됩니다. 단체장이 바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지역이 유난히 많습니다. 당선자들에게는 무혈 입성에 좋은 기회였지만 선거 수준이 퇴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1인 7표제, 하지만 1인 6표제가 실시된 곳도 많았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선거구에서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투표로 당선된 단체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2명, 경북 2명이었으며 광역의원은 포항은 8명 중 무려 6명이나 됐습니다. 기초의원도 포항과 경주 1개 선거구에서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무소속이나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높은 벽에 막혀 출마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광역의회에도 시민의원들을 만들고 싶었지만 특정 당, 새누리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과 직결되는 이런 선거 풍토 속에서 후보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후보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10년 선거부터 아예 폐지됐습니다. 정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동일한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도 후보 다양성을 막는 요인입니다. 공천만 바라보고 정치 시인들은 자기가 공천에 떨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 그리고 냉소주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무투표 당선인들도 자질과 능력에 상관없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낙선으로 이어져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대구 경북의 유난한 특정 정당 선호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30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0명을 기소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225명을 입건한 것보다 33% 증가한 것입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8명이 입건돼 1명이 기소됐고 2명은 불기소, 나머지 5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4일까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각종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름철 어린아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유행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져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8개월인 규리는 수족구병이 심해져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안이 헐어 물 마시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탈수 증세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갔는데 아마 잠복기 있던 어린이가 있었나 봐요. 감기 증상인 줄 알고 거기서도 나중에 보니까 걔도 수족구라고 하더라고요. 7, 8월에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최근 크게 유행하면서 병원마다 환자들이 지난해보다 2~3배나 늘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0.4명으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손이나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 물집이 생기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지만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에서 너무 심한 보챔, 그다음에 이제 애가 늘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족구병의 합병증인 내순망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에는 양치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유행성 눈병 등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자체에 예방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지난해와 달리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호가는 지금 높게 나와 있지만 거래는 많이 되지는 않고 있고 매매 및 전세 시장은 호가가 낮아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거래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지난 4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334건으로 4월 거래량으로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4월 거래량이 4,200건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가격 상승세가 너무 높게 나타나면서 어떤 지역민들의 가격 피로감이 사실은 가격 거래량 둔화로 이어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이제 매매 시장에서 수요들이 이탈해갖고 분양 시장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해 4분기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월 평균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0.4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업체의 조사에서 월별 가격 상승률이 0.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내년부터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이 이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의 합계가 10억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전하는 동네 한바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인 동네에서 열린 행사들도 집중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방송 정미옥 리포터가 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는 어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다사 상인회 등에서 마련한 제3회 다사효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어르신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수박을 비롯한 푸짐한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고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에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등 14개 기관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지하철역에서 테러에 의한 폭발과 화재가 났을 때를 가상해 실전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한 시민들로서는 유비무환만큼 중요할 사자성어가 있을까요? 대구 어린이회관에서는 제28회 대구시 어린이 글쓰기 한마당이 열려 미래 시인과 소설가를 꿈꾸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480여 명이 참여해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눠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내일은 4, 5, 6학년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각 부문별 시상은 다음 달 3일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택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강당에서 제56회 운전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모범 조합원들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늘 수고하는 운전자분들이지만 고마움을 미쳐 잊고 있었는데요. 새삼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리기였습니다.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와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60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 독재에 항거한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국민을 위한 배려는 없고 서민들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통일의 열망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대구경북병원회 소속 병원의 구매 의결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 8개 업체의 제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연구개발지구에는 지금까지 의료기기 제약기업 42곳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남유진 구미시장과 독서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8회 한 책 하나 구미운동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 2만 5천 명의 투표를 통해 올해의 책으로 박웅현 작가의 8단어를 선정했습니다. 한 책 하나 구미운동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가운데 구미시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동부로와 태평로, 효목 지하차도에서 서대구 나들목 사이에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70km에서 60km로 10km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한 속도를 낮춰 운영하면서 사고 통계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대상을 대구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일 현충일 밤 11시 10분쯤 대구 달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55살 A경위가 대구 남구 주한미군 캠프워커에 차를 몰고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경위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승용차로 500m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측정됐습니다. 달서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값싼 제품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류도 함께 넣어 배송하는 수법으로 모두 113차례에 걸쳐 의류 300여 점, 시가 2억여 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아웃도어 브랜드 아르바이트생 24살 임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배송용 박스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아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옷은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70명을 투입해 족발과 치킨 등 배달 음식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달음식 판매점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3천여 곳입니다. 농관원은 시세 차익을 노려 원산지를 고의로 둔갑시키는 업주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어제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에 반발해 12일 하루 동맹휴업을 결의하자 지역의 주유소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맹휴업에는 대구 지역 410개 주유소 가운데 140여 곳, 경북 지역 1,400여 개 주유소 가운데서도 대구와 비슷한 비율만큼 휴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임대 주유소는 정상 영업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